네, 투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여전히 힘든 장세의 연속입니다. 주 초반부터 코스닥 큰 폭의 하락세. 코스피도 사실은 뭐 대형주도 일부가 좀 선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장세입니다. 자, 시장이 좀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아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하는 건 아니죠. 적당한 조정이 또 나오고 충분한 눌림목 시장 조정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음 장세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삼성그룹주 관련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타계를 하면서 별세를 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올 정도로, 물론 우선주긴 합니다만 그런 이슈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구도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왔잖아요. 그죠? 뭐 구조 개편이 뭐 크게 완전 뒤엎어지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뭐 상속 관련해서 약간의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으로 서 있는 삼성물산이 좋을까? 아니면 지금 뭐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해서 삼성그룹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유리한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물론 둘 다 괜찮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둘 다 무거워요. 그렇죠? 하나는 덩치가 뭐 360조, 그죠?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고, 하나는 또 시총 한 12위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12조. 12등 삼성물산이 22조 정도 지금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무겁죠.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정적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둘 중에 한 종목, 뭐 둘 다 선택을 해도 상관없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과연 선택해도 될런지, 내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확실한 핵심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구조 개편에 삼성물산이 좋을까? 아니면 삼성그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더 나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아직 그 상속에 대해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보유 주식 규모가 약 18조 원이 조금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죠.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약 4.1%, 우선주가 0.08%,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2.8%, 그다음 삼성생명이 20.7%로 1대 주주죠. 생명 지분이 가장 높게 나와 있고, 삼성 SDS인가요? 0.01% 일부 좀 갖고 있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을 환산을 해보니까 약 18조가 조금 넘는 18조 2천억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상속세를 매겨야 되죠. 그러니까 배우자 1.5대 또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상속세를 상속받는 만큼 또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상속을 받는 또 이 자녀들 또 배우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속세를 안 낼 수가 없죠. 최고 세율로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18조 2천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지금 물론 이제 사망한 날로 앞뒤로 2개월씩이에요. 그 다음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후 2달 동안에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워도 약 한 10조가 좀 넘을 걸로 현재 기준으로, 현재가 기준으로 한 10조 6천억 원 정도를 내야 된다, 상속세로. 자, 이렇게 지금 뭐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배당을 받아서 낼 수도 있고요. 그죠? 또 하나는 요즘 이자가 싸다 보니까 담보대출을 받아서 또 이렇게 세금을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거 뭐 한진그룹인가요? 그렇게 이제 담보대출을 받은 걸로 이렇게 좀 사례가 있어서 아직 뭐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연부연납 가능성이 있겠죠. 분할로 납부한다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물산, 아무래도 이재용 중심 체제로 간다면 삼성물산이 가장, 그렇죠, 삼성전자를 또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또 그룹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지위가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뭐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배당 성향, 배당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이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중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S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크게 좀 올라온 또 상승세를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혹자들은 또 삼성생명이나 삼성 SDS를 매각을 해서 그래서 주가를 이제 부양한다. 그래서 이제 재원을 마련한다. 이런 또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S를 담보대출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이제 추측이라든가 예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이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삼성물산의 주가에 상당히 보탬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배당 성향을 좀 배당 정책을 강화한다면,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한다라고 한다면 삼성물산이든 삼성전자든 상당히 좀 좋을 수 있겠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 주 말,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또 컨퍼런스 콜이 있어요. 3분기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 변화가 삼성물산, 이제 가장 논란이 지금 많잖아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2014년 말과 2015년 말을 비교를 해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제일모직의 23%를 갖고 있는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해서,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여서 합병을 했죠. 그죠? 근데 그게 뭐 지금 불법인지 아닌지, 정당한지 아닌지 지금 재판이 이어진 상황이라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던 이제 삼성물산의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지분 구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이 그룹의 핵심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바이오에피스와의 이제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로 변경이 됐죠. 그죠? 그런 어떤 변화가 이제 합병 이후에,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죠?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지배구조가 좀 변화가 됐죠. 여기에 또 이건희 회장이 또 타결을 하면서 굉장히 또 복잡해진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물산에는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주주가 이렇게 돼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삼성물산이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구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호법 개정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된다.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삼성물산 전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아서, 그죠? 그 현금을 가지고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매각하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서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와 합병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 부분하고 또 실제 회사와 또 분리가 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또 가능하죠. 하나를 더 붙인다면 삼성바이오 지분을 삼성전자가 매수를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물산이 현금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어떤 생명에서 나오는 또 화재에서 나오는 지분을 매수한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삼성물산 지배 구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상속과 관련해서 어떤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부진 호텔신라죠. 호텔신라 최대 주주는 아닙니다만 호텔신라도 오늘 보니까 호텔신라 우선주 그죠? 호텔신라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호텔신라도 막판에 밀리긴 했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이제 분리가 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이게 삼각 구도로 분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삼성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분리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최대 주주인 뭐 삼성생명 등 특수 관계자들이 지금 17% 정도 호텔신라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부진 사장은 호텔신라의 지분이 전혀 없다 그러죠. 그렇게 된다면 이부진 사장이 호텔신라 지분을 매입을 하고 아니면 이부진 사장이 지금 삼성물산 지분 5.5%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산하고 맞교환할 가능성, 이제 주식 수합을 통해서 맞교환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래서 각자 도생, 각자 경영을 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삼성전자, 물산, 생명, 이재용 체제, 그다음에 호텔, 서비스업은 이부진 체제, 패션이라든 광고 부분은 이서연 체제로 해서 각자 경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호텔신라의 주가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오늘은 호텔신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삼성물산, 삼성전자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이제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차트 흐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삼성물산이 오늘 몇 주예요? 오늘 거래량이 940만 주가 터져버렸어요. 13.4%의 강세. 자,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 만약에 이런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삼성물산도 사실 뭐 주가가 바닥권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겠죠. 자,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핵심이 되고 이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삼성물산의 지위가 강화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오늘 굉장히 강했고 장중에는 20% 넘게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거래량은요,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물산이 이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월봉상 보게 되면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삼성물산 우선주의 주가 한번 볼까요, 오늘? 삼성물산 우선주. 삼성물산 우선주는 오늘 잠깐 밀리긴 했지만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의미가 있죠. 자,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본주는 오늘 상한가 기록하지 못했는데 우선주는 일단 유통 주식수가 작아요. 그죠? 삼성물산 우선주가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160만 주가 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거래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단기 이슈에 즉각 반영이 되죠. 이렇게 본다면 삼성물산 이슈에 따라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오전에는 좀 셌어요. 오전에 셌는데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물량이 좀 부담이 되죠. 그쵸? 근데 호텔신라의 우선주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렇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죠. 호텔신라도 상장 주수가 75만 주밖에 안 돼요. 유통 주수가 굉장히 적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슈에 세요. 오늘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선주들의 움직임은 단기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요. 뭐 결국 오늘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상승폭 대비 밀리긴 했습니다만 SDS 같은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9% 넘게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관리가 나올 것이다. 주가 부양의 의지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주주 배당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주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또 뭐
추정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측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SDS. 일단은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 부자의 주요 보유 지분 현황에 따라서 또 이제 상속세가 어느 정도, 또 아직 2달 동안의 종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재원 마련 위해서 주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이건희 회장이 사망으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복잡 미묘해졌죠. 그래서 승계라든가 상속 어떠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29일이죠. 그죠? 목요일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여지껏 나온 건 이제 잠적 실적이고요. 확정 실적이 나오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까지 이제 발표가 돼요.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상속 재원을 마련을 위한 배당 강화도 분명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미래 현금 그 흐름의 50%를 3년 동안으로 또 강화했죠.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에 잉여 현금으로 50% 환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 배당,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기 시작하죠. 이런 장세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렇게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무래도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 앞으로 3년간 어떻게 하겠다라는 또 발표가 나오겠죠. 근데 그때 지난 2017년도 주주 환원 정책 발표할 때 시점과 또 이번에 발표할 어떤 상황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반도체 빅사이클 주가도 굉장히 좋았을 시점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은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이제 탈출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주가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삼성전자의 주가에 지금 6만원대를 안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주가 이렇게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도 향후 주도주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작년도보다 좋아졌습니다만, 아무래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지분가치가 훨씬 더 절대적이죠.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지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기여도가 약 34%,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여도가 약 45% 정도 지분가치에 들어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주가는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만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고 또 올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지분 가치에 대한 얘기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보다는.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물산이 제한적인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삼성물산과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기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이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단기적으로 좋냐 삼성전자가 좋냐 비교해보면 삼성물산이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만, 왜? 단기 이슈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핵심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삼성물산은 안 좋을 게 없죠. 그렇죠? 지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중요한 건 이제 투자가 잘 나와야 돼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현재 수사가 어떻게 될지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가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물산이 됐던 삼성전자를 됐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꽉 쥐고 계시고요. 삼성물산 단기적 대응은 글쎄요, 좀 약간 투기성 물량들이 좀 가담한 것 같아서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리스크를 갖고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우선주도 한번 욕심을 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볼게요. 계속해서 삼성그룹, 물산이든 삼성전자든 삼성그룹 관련주들은 주식공장장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 안내 3개월에 110만원, 6개월에 150만원이고요. 계좌 입금한 다음에 전화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장세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